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월 21일 현재 실시간 영화 예매율 1위는 돈 37.3%이고 2위는 캡틴 마블 21.3%, 3위는 우상 9.1%이다. 전일 기준 박스오피스 1위 돈 20개봉는 관객 수 16만 5,834명을 동원했고 2위 캡틴 마블은 관객 수 4만 6,043명을 동원했으며 3위 악질경찰은 관객 수 3만 3,072명을 동원했다. 또한 4위와 5위는 각각 27,177명과 12, 5명을 동원한 우상화 이스케이프 룸이고 1,919 유관순. 라스트 미션, 그린북, 한거, 유관순 2, 야기, 보헤미안 랩소디 등도 박스오피스에 올라와 있다. 뒤집어 쓰면 굿.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사회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혈액이자 인간과 인간을 구분짓는 계급체계의 잣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자 희로애락의 원인. 군더더기를 제거한 이 영화의 제목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불려주며 수수료를 챙긴다. 증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는 욕망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매일 약 10조 원의 거래대금이 이곳을 오간다. 증권맨들은 10조 원을 대리해주느라 한바탕 전쟁 같은 낮을 치른 뒤 승자와 패자로 갈려 잠 못 드는 밤을 보낸다. 영화는 어느 증권 브로커의 돈에 대한 욕망을 그린다. 동명증권회가 득사한 조일현, 류준열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하다. 어리숙한 그는 실적이 0에 가깝지만 선배 유민준, 김민재의 소개로 작전 설계자 번호표 유지태를 만나면서 순식간에 큰돈을 번다. 한번 돈맛을 본 그는 계속해서 번호표와 접선하지만 별명이 사냥개인 금감원 과장 한지철, 조우진. 이 그를 쫓으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영화는 월스트리트 보일러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 불법 투자에 가담하는 증권맨을 그린 영화들의 익숙한 플롯을 따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실력자가 있고 주인공은 그에 이끌려가다가 점점 현실에 눈을 뜬다. 제목이 주는 야심에 비하면 영화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야기 구조가 헐거워 주제에 밀착하는 밀도가 약하고 조희령 캐릭터의 주제만큼의 광기가 드러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힘을 빼고 보면 감독의 의도를 알아차리는데는 무리가 없다. 영화에는 증권 관련 용어가 꽤 등장한다. 몰라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법. 그래서 영화 속 장면들과 그때 등장하는 증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여의도 증권가. 영화 초반 여의도 증권가가 소개된다. 하루 7조 원이 오가는 욕망의 산실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실제 규모는 더 커서 하루 거래 대금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증시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퇴장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영화에선 오후 3시에 폐장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16년 8월 1일부터 폐장 시간이 30분 연장됐다. 트리플 리칭 데이. 영화에서 번호표는 트리플 리칭 데이에 맞춰 작전을 개시한다. 트리플 리칭 데이, 새 마녀의 날, 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로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다. (2002년) 말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된 이후 4가지 만기가 동시에 겹치게 돼 쿼드러플 리칭 데이, 네 마녀의 날로도 불린다. 이날 파생 상품과 현물 주식이 청산되고 또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위칭데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이날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증시가 어지럽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작전을 해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거래한 파생 상품을 바로 청산해버릴 수 있어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듯하다. 스프레드 거래. 영화에서 번호표가 조이런에게 주는 첫 번째 임무는 트리플 리칭데이 하루 전날 스프레드 거래를 쓸어 담는 것이다. 조이런은 장 막판 쏟아진 스프레드 주문 실수를 계약 매수하며 작전에 가담한다. 스프레드 거래란 선물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투자 전략이다. 두 가지 상품 간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매수 혹은 매도 중 어느 한 가지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두 가지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면서 그 가격 차이를 노리면 더 안정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착안했다. 동일한 기초자산의 선물과 현물, 동일한 자산이지만 결제월이나 결제시장이 다른 종목. 만기가 같은 대체 상품 등이 스프레드 거래의 대상이 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고평가된 종목을 팔면 한쪽은 이익이 발생하고 한쪽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익을 손실보다 늘려 수익을 확정한 다 파생 상품 거래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증거금도 단순 거래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두 선물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단순 거래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영화 속에서 한 직원이 스프레드 주문 실수를 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데 실제로도 비슷한 사건이 있다. 2010년 미래에셋증권의 한 직원은 미국 달러와 선물 스프레드 거래 도중 주문 가격을 $100배 높은 금액으로 입력하는 주문 실수로 회사에 12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물량이 나온 지 15초 만에 다른 증권사에서 1만 5천 계약을 쓸어 담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단순 실수였다는 양해를 얻어 이 계약을 대부분 돌려받았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틴 회사엔 소송을 걸어 결국 승소했다. 프로그램 매매 번호표의 두 번째 작전은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이라는 같은 증권사 동료 박시은, 원진아에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십 개의 종목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이다. 매수, 매도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그 외 모든 과정은 컴퓨터가 한다. 실행 과정에서 사람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량 물량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다. 차익 거래는 서로 다른 두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팔아 차익을 내는 거래이고, 비차익 거래는 단지 현물만을 대량 매매하는 거래다. 프로그램 매매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만약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영문도 모른 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2013년 12월) 쿼드러플 리칭 데이 당시의 한맥 투자 증권은 옵션 시장에서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내놓는 프로그램 매매 오류로 460억 원의 손실을 입어 결국 파산했다. 공매도 번호표와 조이려는 금감원 한지철에게 추적당하는 와중 에도 다음 작전을 계획한다. 가장 큰 판이라는 마지막 작전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거래다. 공매도로 판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수, 쇼커버링이라고 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매도가 대규모로 일어나면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한국에선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제한된 거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